이혼소송 제기 후 남편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산 분할 못하나요? 어떨까요? 재산 분할 2편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혼인관계 중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처가 서로 협력해서 뭐 1억 원짜리 집을 마련했다. 그러면 전형적인 부부 공동재산이 되겠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만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 혼인 후 가치가 증가하면 부부 공동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그 1억 원의 집 한 채를 해왔는데 혼인생활 10년 후에 그 가치가 10억으로 됐다고 하면 이게 남편만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처가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열심히 가사노동을 했다고 그러면 그 9억 원의 가치 증가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 특유재산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만 취득한 재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재산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처가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가사노동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남편이 그 자신이 번 돈으로 1억 원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이게 남편의 특유재산일까요? 아니죠.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는 동안 처는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전형적인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만 취득한 재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완전한 특유재산은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부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경계는 회색이라는 겁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은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데 부부 협력에는 가사노동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처가 가사노동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3억짜리 집을 샀을 때 집은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처가 30% 재산 분할권을 갖는다면 저는 집에 대해서 9천만 원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 있어서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토지를 A라는 사람에게 명의 신탁하고 있을 경우에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 유지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상속받은 1억 원짜리 집에 부부같이 살았는데 10년 후에 집의 시가가 3억 원이 되었고 처가 10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내조를 하였을 경우 저는 집에 관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집니다. 근데 남편이 상속받았다는 사실은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상속받은 1억 원짜리 집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같이 일해서 마련한 1억 원짜리 집은 그 처음 출발부터 좀 틀리겠죠, 그죠? 그리고 부부 생활 기간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상속받은 1억 원짜리 집으로 혼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혼인 생활이 3개월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집의 시가는 그대로 1억 원일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거의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한 30년 혼인생활을 했고 근데 시가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됐다. 그러면 이게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동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 기간도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1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시댁이 9천만 원을 보태었고 처가 10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내조를 하였는데 10년 후 집시가가 10억 원이 되었을 경우 처는 집에 관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 재산을 기초로 혼인 후 다른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상대방은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이 판례인데, 혼인 전 처가 예금하여 둔 1억 원으로 혼인 후 집을 구입하였고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생활비를 보태어왔고 10년 후 집의 시가가 5억 원이 되었다면, 비록 집의 구입자본에 남편이 돈을 보태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편은 집에 관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혼인 전 남편이 예금하였던 돈 1억 원하고 혼인 후 대출금 2억 원을 합하여 3억 원짜리 집을 이제 구입했는데, 처가 대출금 이자 및 일부 원금을 갚는 데 도와주었다면 처는 집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당연히 가집니다.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 전에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된 자원에 의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거 전에 모은 1억 원을 남편 명의 통장에 넣어 놓았다. 그러니까 별거 전에 모은 1억 원은 부부가 쌍방이 협력해서 모은 돈이겠죠, 그죠? 근데 남편이 통장돈 1억 원하고 취득돈 2억 원을 모아서 3억 원짜리 집을 별거 후에 샀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처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분양권에 관한 대부분 판결은 아주 최근의 판결입니다. 2019 12549, 1255 판결인데 사안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갑이고 처가 을, 혼인 후에 남양주시 이편한 세상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자로 당첨되어서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혼인관계 파탄 전에 그 부부가 협력해가지고 분양대금을 70%를 납입을 했어요. 근데 혼인관계 파탄 후에 남편이 자기 혼자 노력으로 잔금 30%를 납입해가지고 이혼재판 중에 그 갑 명의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죠. 그럼 혼인관계 파탄 전에 처인 을은 전업주부이다가 회사에 이제 복직해서 그 분양대금 70% 납입하는데 같이 뭐 협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해서 하급심의 수원 가정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전 납입된 분양대금 70%가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아니야, 재산분할 소송 사실심 종결 전에 취득한, 하니까 재산분할 재판 그 중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분양대금이 총 3억 원이고 근데 그 재판 끝날 때쯤에 아파트 시가가 6억 원이라고 한다면, 분양대금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게 70%지 않습니까? 그럼 3억 곱하기 0.7하면 2억 1천만 원이 되겠죠? 그 중에 부부가 거의 반반씩 협력을 했다 그러면 2억 1천만 원의 한 2분의 1 정도가 처의 몫이 되겠죠. 1억은 남짓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원 가정법원은 1억은 남짓이 이제 처의 몫이다.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대부분이 아니야. 6억 원짜리 아파트 자체가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잘 보면 그 중에 70%는 그 남편하고 처가 한 50%씩, 한 2분의 1씩 이제 협력을 한 거고, 나머지 30%는 남편이 혼자서 한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100%입니다. 그걸 대강 한번 계산을 해보면 처가 한 40% 지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24잖아요. 2억 4천만 원. 처가 가질 수 있는 게 2억 4천만 원 내지는 2억은 남짓 되니까 대부분 판결에 의하면 처가 가질 수 있는 몫이 훨씬 커지는 것이죠. 퇴직금.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 채권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결입니다. 퇴직금이라는 거는 퇴직을 해야 나오는 돈이잖아요. 근데 재판 당시에 예를 들면 남편이 아직 퇴직은 안 했어요. 퇴직금을 재판 끝날 때까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사립학교 교원이고 처는 전업주부, 이혼재판 당시 남편은 아직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예상퇴직금이
이 1억 원. 그러니까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예상퇴직금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1억 원이라면 예상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처의 분할 비율이 30%라면 30만 원을 처의 몫이라고 주장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민연금법의 그 분할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할연금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밖에서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예요. 그죠? 그럼 1,000원 그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국민연금 가입자인 남편하고 처가 이혼을 하면 남편이 나중에 계속 그 국민연금 중에 노령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받게 되는 연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노령연금에 대해서 이혼 후에 처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재산 분할권이 있는가? 일종의 거기에 관해서 국민연금법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규정이 있어요. 요건은 국민연금 가입자 남편이죠, 그죠? 그 가입자 가입 기간이 뭐 한 10년 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 10년 내에 그 처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분할연금은 법률상 그 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배우자도 그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 남편의 가입 기간 중에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러고 그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사실혼이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그 분할연금이라는 게 노령연금에서 짜게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노령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받아야지 그걸 짜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남편이 60세가 됐을 때거든요. 그러고 처도 60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하고 남편과의 나이 차가 5년이고 5살이고 뭐 이혼을 그 남편이 58세 했다. 그러면 60세 되면 이제 남편이 노령연금을 받잖아요. 근데 남편 60세 때 처는 55세지 않습니까? 분할연금 못 받아요. 그러다가 남편이 65세가 되면 처가 60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처가 분할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을 계상하는 거는 뭐 아까 남편이 받는 노령연금액에 혼인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혼인기간이 10년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이다. 그럼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고 이제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처가 가지는 거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령연금액이 150만 원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이면 처가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액은 월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뭐냐면 여기 2분의 1에 관한 거예요. 당사자 합의. 예를 들면 남편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내가 처하고 이혼을 하지만 2분의 1은 너무 적다. 처는 앞으로 직업도 없을 거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을 건데 나이도 들어서 3분의 2 주겠다. 그럼 3분의 2 가져가는 겁니다. 그 재산분할에 관한 대부분 법원 판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2분의 1도 아니야. 40%. 이러면 40% 가져가는 겁니다. 청구 기한은 공유권을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5년이 지나가면 5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못 한다는 것이고, 그 분할연금 선청구가 있는데 배우자가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처가 60세 안 되더라도 미리 청구를 해놓으면 60세 딱 되는 순간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부가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처가 이제 분할연금을 받는데, 처가 나중에 다시 다른 남자가 재혼하면 분할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 자, 아까 그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하고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의 분할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물론 요건은 좀 틀리지만. 근데 퇴직연금에 있어서 그의 분할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에 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전에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 그 배우자가 과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었어요. 대부분이 2012년에 벌써. 볼까요? 남편이 1977년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저는 1993년 남편과 혼인해서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전담했어요. 남편이 2006년 경찰 공무원에서 퇴직해서 그때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니까 재판이 2012년에 이제 대부분에 갔으니까 하여튼 재판 당시에는 남편은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매월 약 210만 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받은 퇴직연금, 이미 받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어요, 거의. 그러면 장래 재판 끝나고 나서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는지가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혼인기간 중에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니까 남편의 근무에 대해서 처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의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발생한 거 재판 당시에 이미 받았던 퇴직연금 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 이후에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 즉 남편이에요.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 처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장래 받을 것도 쪼개서 처한테 주라 이렇게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처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남편이 사망하기 전날까지 남편이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 연금액 중에 일정 비율에 의한 돈을 처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장래 재판 끝나고 장래에 남편이 받을 퇴직연금액 중에 일정 부분, 예를 들면 뭐 그게 210만 원이면 한 30%, 뭐 63만 원 이상, 뭐 그 정도를 매월 처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판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처가 다시 재혼하든지 관계없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공무원연금법은 그래서 2016년 1월 1일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무원연금법 45조에서 48조가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명예퇴직금.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명예퇴직금이라는 거는 뭐 일종의 그 해고를 당하기 전에 명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돈을 더 얹어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예퇴직금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혼인 후에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1심 변론 종결 이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했어요. 수령했는데 남편이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부분이 판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재산 분할의 그 대상 형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현금, 가구, 가전제품 다 포괄합니다. 채무는 어떠냐? 채무는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부가 재산 뭐 공동으로 형성하는데 관계없이 채무, 자기 개인적으로 진 채무는 그거를 고려해서는 안 되겠죠. 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공동재산 형성에 그 부수해서 그거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진 채무는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부 별산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서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 1억 원을 받아서 주택 3억 원을 구입한 경우, 이거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억 원 빼기 1억 원 해서 2억 원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재산 분할의 방법은 현물, 경매, 대상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 분할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1대1씩 공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서로 살기 싫어서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주택을 남편 1, 부인 1 이렇게 공유 지분을 해버리면 이 주택 때문에 다시 만나서 또 싸우게 되겠죠. 현물 분할은 잘 하지 않습니다. 경매 분할은 주택을 경매해서 10억 원에 매도되었다면 그중 남편 7억, 처 3억 이렇게 나누어 갖게 하는 방법인데 이 경매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송 중에 이혼소송을 중단시키고 경매 다 하고 나서 이혼소송을 재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재산이 그 한두 개가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러면 이혼소송 내지는 재산분할 소송이 되게 장기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경매분할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대상분할인데 분할 대상 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대신 상대방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택을 갖게 하고 대신 남편이 처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예를 들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게 뭐 땅이다 그러면 그 땅의 액수 산정 시기가 언젠지, 땅이 예를 들면 재판 시작할 때 3억 원이다가 재판 끝날 때쯤 되면 7억 원이에요. 그러면 3억 원이 기준이 돼야 될지 아니면 7억 원이 기준이 돼야 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3심 된지 아시잖아요. 그죠? 1, 2심이 사실심이고 3심이 법률심입니다. 3심이 대법원이잖아요. 법적인 문제만 따지는 데고 1, 2심은 사실적인 문제도 따지고 법적인 문제도 따지는 데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적인 문제는 뭐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 그러니까 부부 공동재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확정 짓고 기업분이 뭐 남편 7, 3인지 아니면 남편 6, 처 4인지 이런 사실적인 관계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라는 것은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뭐 1심에서 모든 재판이 다 끝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 재판이 끝나는 날, 선고일 바로 전이죠. 그게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산을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부동산 시세가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땅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시세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정인을 선정해서 감정인이 감정을 하게 되겠죠. 그 감정가. 그리고 보험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납입하는 보험의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납입한 보험료 전부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 해지를 했을 때 보험회사가 환급금이라고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환급금이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에 사실조회를 하면 보험사가 알려줍니다. 주식은 그 상장 주식은
매일 우리 인터넷 보면 그 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1 당시의 시가가 주식의 가치가 될 것이고,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상증법상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상증법이 뭐냐면 상속 증여세법이에요. 여기에 왜 계산 방식이 있냐면, 비상장 주식을 상속받았지 않습니까? 상속세를 때리려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증법상의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SK 엔카 중고 자동차 시세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자, 판결, 그럼 재판이 끝났어요. 재산 분할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다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이 숨겨놓은 100억짜리 재산이 발견됐다. 재산 분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혼 후에 3년 후에, 이혼하고 나서 3년 후에 남편이 숨겨둔 200억짜리 재산이 발견됐다. 그러면 재산 분할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판결은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대부분 판결입니다. 자, 분할된 재산에 부과하는 증여세는 위헌이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 이건 당연하죠.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이미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것의 그 기여분, 예를 들면 6대4, 이걸 사후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해서 쪼개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처의 기여분이 4라고 한다면 남편이 본래 10을 가지고 있다가 처에게 4를 증여한 게 아니죠. 이미 처가 가지고 있던 4를 그냥 쪼개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취등록세는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미리.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대부분 판시거든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직도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강자거든요.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남편이 주로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처에게 반강제적으로 아니면 실제로 강제로 재산 분할권 그 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처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 남편이 그 각서를 들이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각서가 유효한가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쉽사리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의상 이혼을 하면서 처가 그냥 내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할게 이렇게 각서를 적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재판상 이혼으로 돌입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